국정감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해를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던 국감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사상 최악의 국감 방해 속에서도 소중한 성과와 의미 있는 평가를 일궈낸 동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 특히 시민단체의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야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정책 국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국감 기간 동안에 사이버검열, 박피아에 대한 실상,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된 수십조 원의 국부 유출, 방위 사업,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해역 비리의 윤곽을 밝혀내는데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도 진상조사와 함께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추진해서 그 실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 130여 명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님들은 더 큰 결의와 각오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도려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25시, 안전 25시 예산과 입법국회에 내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한마디로 졸속입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편안은 그 내용과 절차 면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공무원 연금만 이에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 평준화일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을 모두 배제한 채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과거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됩니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할 것입니다. 여야 주례 회동이 예정된 오늘 아침 얼어붙은 국민들 체감 경기만큼이나 쌀쌀한 날씨입니다. 세월호 참사 6개월을 훌쩍 넘긴 지금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드린 시한도 이제 사흘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합의가 가능한 법안부터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진정성만 보이면 언제든지 합의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조직법 협상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부 여당이 원안만을 고집할 일은 아닙니다. 정부 조직을 조령목에 하듯 함부로 바꿔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조건 없애는 것은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심을 다하고 유가족들의 슬픔과 실종자 가족들의 비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내일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좋은 정책 발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만 현재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국정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오늘을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이노믹스 100여일 만에 경제 성장률은 하락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또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24주 연속 치솟고 있는 전세값은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표를 잃은 국가와 절망하는 국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한민국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십시오. 일을 해도 소득이 늘지 않는 국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하고 살 집마저 찾을 수 없는 주거 불안에 공포로부터 국민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누적된 재정 적자의 원흉인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부터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 불신을 심화시키는 인사적폐, 특히 박폐하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답하실 차례입니다.
내일 대통령과의 회동장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할 것입니다. 내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국정운영 기조의 일대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보도 발언 있겠습니다. 일부 변인 상해를 제외하는 3절 국정감사가 어제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집요한 국가 방해에도 불구하고 안전 우선 국가, 민생 우선 국가, 정부 적폐 청산 국가, 민주주의 수호 국가를 수행했다고 재판합니다. 우리는 총체적 평가를 담은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100서를 발간하겠습니다.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민생 입법과 민생 예산을 통해서 대안으로 열매를 들어가기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국회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지방자치 도입 계획이 백지화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과 헌신으로 지방자치를 이어가는 바 있고, 그 이후 우리 당은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국회에서도 우리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공무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배세 개별소득세를 부과하는 서민에게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서민 증세 문제와 더불어 국세가 지방세보다 빠르게 인상되어 국세가 지방세가 능가하게 되는 지방재정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담배와 개별소득세 부과는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초연금과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국에서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경우 지방재정이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 우리는 기초연금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해야 것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번 주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하여 각종 국정연금에 대하여 국민의 적정 노후 보장과 국가의 재정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 과정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정연금 개편은 주요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 정치권 및 이해 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바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공무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여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편을 하우 상박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새누리당과 그대로 한 경우 중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연금 축소가 불가피한 하박 상박 개편입니다. 정부 여당은 실체 부합하지 않는 하우 상박을 내세우지 말고 보다 솔직하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주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하여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하는 공적연금 발전 TF를 구성하였고, 다음 주에 전문가, 정부 관계자,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토론을 개최해서 바람직한 공무원연금안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과 관련된 경우 대부분은 쟁점이 해소가 되고 완성도가 높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과 약속했던 10월 30일 이전에 양당의 합의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드시 국민과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성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내일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국민과의 소통의 문을 활짝 여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단절된 남북 대화와 막혀 있는 개헌 논의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정부가 연거푸
대북 전단 풍선을 막을 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와 14조에 북한에 물품을 보낼 때는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풍선에는 출판물, 라디오, USB 그리고 달러까지 넣어서 허가 없이 북한에 물품을 보내는데 헌법상의 권리라고만 언제까지나 말할 것입니까? 앞으로 불순한 사람이 풍선에 군사 정보를 넣어서 허가 없이 보내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헌법상 자유라고 방임할 것인지 묻습니다. 또는 대통령을 심하게 인신 공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남풍이 불 때 남쪽으로 띄우는 사람이 있다면, 풍선을 띄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방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남북 평화를 위해서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네, 이어서 이찬열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찬열 의원입니다. 그 정부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을 임명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지만 현재 26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 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부실 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고심하고 고심해서 내려보낸 낙하산은 과연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관련입니다. 지난 3월 선거 관련해서 전임 사장이 그만뒀는데 지난 10월 초에 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을 인천공항 사장 자리를 공백을 만들어 놓습니다. 인천공항은 우리가 지향하는 대로 세계 초인류 공항으로 발돋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적표도 좋은 그런 공항입니다. 그런 공항을 친박 인사로 내보내려고 7개월씩이나 공석으로 만들어놨다는 이런 현실이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현실이라고 봅니다. 또한 대표적 낙하산 보훈 인사인 김성주 적십자 총재 뺑소니를 치려면 좀 멀리 쳐야지 가까운 중국으로 쳤다가 망신당하고 국회에 끌려나와서 모든 의원님들한테 질타당하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앞으로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을 정말 모독하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총재 될 자격이 없고 이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실한 인선 시스템입니다. 더 이상의 난맥은 국정 실패와 조국의 레임덕을 불러온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유성엽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부 조직법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해경 해체에 반대합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이 부용되고 선원들에게도 무기징역 등 중형이 부용되었습니다만 진입 시도나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아 전혀 부조하지 않은 해경의 책임도 이해 못지않습니다. 그러나 해경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렇다고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성급하고 감정적 처사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겠다는 것은 언뜻 보면 그럴싸합니다만 조직 원리에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해경은 더욱 보강하고 교육 훈련을 강화해서 해상 구조나 군안에 해상 경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볼 때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해경은 그 책임은 묻되 해양 주권을 공고히 하고 해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더
더욱 강한 해경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전정희 의원. 1988년에 체결되고 1996년에 개정된 한미 양해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담배에 관한 정책을 변경할 경우에 관련 정책의 예고 시점이나 시행 일정 20일 내에 미국 정부에 우리 정부의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산 수입 담배는 현행 40%인 관세율이 2027년에 0%로 철폐되고 담배에 관한 사항은 한미 FTA 12.4조 시장 접근에 관한 사항을 우리 정부가 이행해야 합니다. 이렇듯 담배값 인상은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우리도 상대에게 뭔가를 줘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미국에게 줘야 하는지, 벌써 무엇을 주기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TPP 참여, 전자권 연기 및 방위비 분담금, 군사장비 구입 등등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안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정부가 선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서민 증세에 탈을 쓰고 미국에 선물을 안겨주면서까지 해내려는 박근혜 정부의 담배값 인상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김성주 대한적십자도 총재, KBS 이인호 이사장,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장희훈 한국관광공사 감사,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이어서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한 명의 선피아, 박피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 충남지역 선대위원장을 지낸 최호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입니다. 대표적인 선피아입니다. 더구나 이분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수의계약금을 11억 원을 따낸 납품업자입니다. 나피아입니다. 재척사유가 분명한데 거래업체 사장을 대통령 대선 캠프에 배지를 단 채로 공기업의 상임감사로 화려하게 내려오는 비정상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뻔뻔한 인사이고 철면피 인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비정상의 상황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정상화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14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부적절 인사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공직 인사를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책임 바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대한 관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근본적으로 바꾸길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어서 남윤희. 여성가족부의 공개 산하분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하게 다룰 의제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이나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사업이 오히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양산하는 문제, 그리고 여성인대 10만 명을 양성한다고 했지만 여성의 공직 참여 제고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분야 후퇴 문제에 대해서 이행 실적에 대해서 미흡함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성매매 대책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가 몇 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뚜렷한 대책이 없고 특히 청소년 성매매 문제, 그리고 긴급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체계 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과 건강을 위해서 실시해온 심야 시간, 개인 셧다운제, 그리고 성인 인증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군대 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인사 국제실장하고 법무실장이 출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육군본부의 고등검찰부장, 그리고 군인권센터 소장을 직인으로 채택해서 군대 내 가혹행위, 특히 성폭력을 은폐한 문제, 유족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군대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 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고 정규직 전환이 좌절되자 해당 여직원이 자살한 중소기업 중앙회 상근 부회장, 인사에 개입한 임원,
또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왕따를 시킨 직속 상간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예정이고요. 쪼개기 계약의 악습과 성희롱 예방 조치의 미흡, 또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위반, 또 유족들에 대한 해유 등을 철저히 추궁하고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사과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원지방법원의 평택지원 국선 전담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신택해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가해자와 유사한 경로로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실태를 확인하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따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성주 의원을 발언 있겠습니다. 예, 어제 늦게 열린 김성주 적자사 총재에 대한 국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처럼 진행된 국감 기피 김성주 적자 총재에 대한 국감 후 새정치연합이 내린 결론은 적십자 총재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적십자 총재 임명은 과거의 적십자 회의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장차관 8명이 공언되어 11분 만에 전격 처리된 인사로 레드크로스 희생의 십자가 길이 아니라 화려한 레드카펫을 깔아준 잘못된 정치적 보호 인사입니다. 또 임명되자마자 해외 일정을 핑계로 고의적으로 국감을 기피했다는 사실이 어제 김성주 증인을 통해서 밝혀졌고, 임명 후에는 성주그룹 직원들을 데려다가 마치 점령군처럼 적십자사의 각종 인사자료, 병원 사업, 혈액 사업 등 민간인이 볼 수 없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불법 열람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적십자사라는 공공기관을 성주그룹에서 인수 합병한 듯이 행세한 것이고, 앞으로 적십자사를 사유화시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는 성주그룹 인사의 적십자사를 불법 열람에 대해 상급기관은 복지부의 조사를 요구했고, 만약에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는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패션 비즈니스와 인도주의 산업은 다릅니다. 인도주의 정신은 전쟁터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절대로 패션과 같은 일시적 유행이 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묻지마 무개념 인사의 결정판인 김성주 총재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이야기할 것으로 국경만 떨어뜨리고 국민의 자발적 적십자 회비 납부 의혹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김성주 총재는 인도주의라는 맞지 않은 옷을 스스로 벗고 패션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박안주 의원 발언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커녕 지방재정 파탄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3호세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2조 1,500원을 지방교육청이 맡으라며 책임 전가한 곳에 더 나아가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지역산업 육성 사업의 사업 예산을 1,400억 넘게 삭감했습니다. 교육부가 신청한 누리과정 예산 2조 1,500원 중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마치 시도육감들이 어린이집 지원을 거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더니 이제는 지역균형 발전 예산까지 삭감하고 나서 지방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12일 개최된 제5차 의혹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화려하게 발표했지만 실상은 그 후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역발전 계획에 따라 기존 광역경제 선도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경제협력권 산업육성 예산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름만 다를 뿐 지역발전 예산입니다. 무늬만 신규 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1,335억 삭감한 것은 정당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고용 및 유아교육 국가 책임제를 비롯해 지역균형 발전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지고 고만 화려한 생색내기에 여념없는 무책임, 무대책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약속, 국정과제 112번으로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약속 지켜야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지역산업 육성 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남은 정국기 동안 저희 당은 입법과 예산 심의를 통해서 국정감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적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현미경 같은 심사를 통해서 서민과 민생 정책을 또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